자,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3회 경진법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서류 1번을 보시면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이 서식은 뒤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하고 쭉 내려가고 보시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서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요게 조금 더 쉬워요. 요게 조금 쉽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부담금이 조금 난이도가 더 있긴 한데 두 개를 같이 내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요거 하나 틀려버리면 요걸 틀려버리면 여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의고사 3회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가 나왔고 모의고사 4회에서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년 이상 근속을 하시게 되면은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퇴직금이라는 것을 지급을 해야, 그 부분이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어떤 조건에 충족이 돼가지고 줘야 할 건데, 퇴사한다고 했을 때 줘야 할 건데,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퇴사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되니까 이 사내에다가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모아놓는 건데요. 자, 서식 작성은 순서가 빨간색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이런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1번은 총 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 해가지고 주어진 자료를 보시고요. 이렇게 주어진 자료를 보시고 총 급여액은 이 기장된 자료 중에서 임금 하면 코드 번호가 몇 번이지요, 민정 언니? 임금 코드 번호가 504번. 그리고 급여는요, 801번 해가지고 각각 계정을 조회를 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임금 이렇게 찍어 보시면은 504번 거 쓰시면 되거든요. 504번 우리는 600, 700은 취급을 안 해요. 그리고 504번 쓰시고 생산직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이 5명이래요. 그래서 여기다 숫자를 5를 딱 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3억, 1년간 지급했던 금액이 3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리직도 옆에다가 두 번 톡톡 찍어가지고 급여 이렇게 써보시는데 급여 같은 경우는 코드가 500번대부터 600, 700 있지만 우리는 800번대 거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 급여로 코드 번호를 아예 외워주시면 좋아요. 임금은 504, 급여는 801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관리직은 4명 있대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수가 4명 있다. 그러면 숫자를 4를 딱 써주십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용을 읽다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급여에는 임원의 규정 초과 상여금이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이 사용인은 종업원이거든요. 그래서 종업원은 규정 초과된 상여금이 있더라도 비용 인정을 받지만은 임원은 규정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정받질 않아 가지고 급여 쪽이면 여기잖아요. 여기서 1,000만 원을 빼셔야 돼. 여기가 지금 196 빵빵빵 빵빵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186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빼주시고 사용인은 종업원인데 종업원은 아무리 많이 줘도 이 상여 많이 줬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볼게요. 쭉 올려가지고 퇴직금은 위쪽에 있어서 자 한참 위쪽에 접대비보다도 여기 그래서 1번으로 보시는 거가 여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잖아요. 모의고사 3, 6, 8, 9 해가지고 10개 중에 4번이나 나왔고 임원의 규정 초과 상여금은 송금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총 급여 입력할 때 꼭 빼고 입력을 하시면서 요거 메모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요거 송금 불산입 해서 잠시 후에 합계 등록 누르셔가지고 규정 초과 상여금 해서 요 소득 처분은 상여라고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잊지 마시고 초과 상여금이 1,000만 원 있다고 꼭 챙겨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 하나 벌써
이거 나왔어요. 세무 조정할 게 하나 나왔고요. 그러면서 여기 있던 이 이제 9명이 이 9명 그리고 4억 8,600 금액이 상단 위쪽으로 싹 올라가죠. 여기 금액이. 그래서 이게 틀려버리면은 위쪽 금액 다 틀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은 이제 퇴직급여 추계라고 그래가지고 1년 이상 근속한 사원들 퇴사하게 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 퇴직금 금액을 추계로 얼마만큼 지급을 해야 되는지 쓰시는 거예요. 숫자는 9명이고요. 금방 9명이고 이때 이렇게 알려줘요. 금액에 대해서 퇴직급여 추계액 340 여기다가 340 416 665 그리고 뒤쪽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갖고서는 9명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3억 4천 숫자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 이거 찍어가지고 우리 결산할 때 반영했던 거 있으면 불러와야 되거든요. 여기 2번 눌러가지고 지금은 있기 때문에 안 썼어요. 여기까지도 이해 잘 되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둘 중에서 이 큰 금액, 둘 중에서 이 큰 금액이 바로 잠시 뒤쪽에 보는 퇴직연금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자료예요. 이 자료가.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이렇게만 입력만 해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 위쪽으로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느냐면, 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 임직원에 대해서 총 급여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 설정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설정률이 지금 5%인데 그전에는 이게 더 셌었어요. 25%였다가 뭐 15%였다가 점점 금액 이 퍼센테이지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5%로 해갖고 계산해서 한도 금액이 일한 이만큼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뭐가 의미가 없냐면 요즘에는 하도 사고가 많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사내에다가 회사에다가 요 퇴직급여 충당금을 만들어가지고 결산할 때 대변에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갖고 295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중에 막상 가보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사내에다 이렇게 모아 놓으시면은 하나도 비용 인정을 안 해줘요. 자, 일단은 거기까지만 일단 듣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시면요. 여기 있던 이 한도액 1안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또 2안이 있어. 2안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자 3번이면 이거 한 가지 하고요. 3번 하고 13번이라고 그래서 13번 요거 있잖아요. 이거 아직 계산 안 했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3번하고 13번하고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다 그랬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도 인정을 못 해주기 때문에 여기가 0 나온다고 항상 0 나와요. 그래서 이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이 자료는 상단에 잔액조회를 하셔가지고 295번이에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코드 번호가 295. 자 외워져 버리면은 쉽지요. 그래서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기초에 3,800만큼이 이렇게 기초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요 기초 잔액은 알아서 칸에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회사에서 단기 증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금액 적으셔야 되겠죠. 여기 단기 증가 회사 계상액 부분이 바로 단기 증가액 부분이기 때문에 증가 부분에 332, 416, 665 이렇게 지금 적었는데요. 이 금액을 여기다 넣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15번에다가요. 그리고 단기 감소액 3천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감소액이 3천만 원이 있는데 자 메모할 것 있으면은 이렇게 잔액조회를 하셔가지고 메모를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입니다. 이쪽에 오셔서 방금 회사 계상액 부분은 332, 416, 665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회사 계상액.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 부분이에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7번하고 8번만 잘 넣으시면 되는데 기초충당금 부인액 해가지고 이거는 바로 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라고 하는 거 요 전기에 유보사항들을 갖다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그 중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500만 원에 대해서 이거 지금 인정 못 받은 거거든요. 부인된 거. 그래서 여기다 1,500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기중퇴직금 지급액이
아까 3천만 원 있었어요 해갖고 3천만 원을 여기다 바로 쓰시면 안 돼요. 꼭 확인해야 돼. 자, 퇴직금 아까 3천만 원 있었는데요. 그러실 수가 있는데 원장 조회를 찍으셔갖고 여기다 295, 295 오셔서 12월 28일 날짜에 이렇게 퇴직금 지급한 사실이 있지요. 네. 예, 그랬을 때 얘를 꼭 두 번 톡톡 찍으셔갖고 장부를 열어서 확인을 하셔갖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빼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이렇게 있어야 그랬을 때 여기다가 3천만 원 지급이 됐구만 이렇게 써주시는 거거든요. 만약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얼마를 써야 되냐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천이라고 돼 있고 대변 쪽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1,700이 있고 나머지 300만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만약에 지급이 됐다면 우리는 이 자리 8번 자리 있죠. 이 자리에다 얼마를 쓰셔야 되는 거냐면 300을 쓰시는 거예요. 300. 다 입력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 부분에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요 9번 항목이 달라지거든요. 자, 요 8번에 뭘 써야 되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네. 자, 이거 하나 잘 짚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계 등록을 찍어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뜨는데 자, 이거 넣고 다시 설명 한 번 더 드릴 거거든요. 자, 여기 지금 첫 번째는 우리 회사에서 계상했던 15번 332, 416, 665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요거 송금으로 인정 못해줘 그 말이에요. 이제 회사에다가 12월 31일 날짜에 우리가 분개하시잖아요. 12월 31일 날짜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결산할 때 회계 쪽에서 했던 거 있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내 유부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 못한다고 여기다 쓰셔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그런데 그 전에 뭐부터 챙겨 쓰신다? 뭐부터 하나 써야 되죠? 규정초과 상여금. 그렇죠. 그걸 잊지 마시고 여기다 규정초과 상여금이라고 해갖고 여기다 이걸 써주셔야 돼요. 규정초과 상여금. 이걸 잘 잊어버려 가끔.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 이건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요. 요 규정초과 상여금은 이렇게 상여로 딱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겠고요. 자, 됐죠? 그리고 한도 초과 부분도 여기다가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했다. 이 부분 사내에다가 얼마를 유보를 하셔도 이 유보 발생이지요. 이 부분 송금 불산입이다.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금제도가 나오는 거죠. 뒤쪽에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사외에다가 거기다 적립을 하시면 그때는 전액 100% 비용 인정을 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렇게 부인됐던 이 금액 1,500 중에서 금방 보셨죠? 700에 대해서는 요거는 송금으로 이제 드디어 한번 유보된 사실이 있었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유보 얘처럼 어떻게 보면 유보가 있었으면 언젠가 감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중에 700 지난번에 해놓은 것 중에 일부가 감소가 생겼어요. 정기 퇴직 급여 충당 금 중에 700은 유보 감소로 처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저장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주의사항. 많이 어려운 서식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1번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 1번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그 1년 이상 근속한 사원 숫자 알려주면서 생산직은 504번, 관리직은 801번 해서 임금하고 급여 쪽으로 각각 코드번호를 넣어주시면은 알아서 요 1년간 지급했던 금액이 뜨는 것이고 숫자도 우리가 숫자는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와 같이 이렇게 규정초과 임원에 대해서는 이건 비용 인정 못 받기 때문에 빼줘야 되고요. 여기서 당연히 빼줘야 돼. 총급여에서 그러면은 알아서 이쪽에서 차감이 되는 것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일은 상관이 없다. 사용일은 종업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서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 둘 중에 이 자료는 알아서 챙겨주니까는 그거 보고 넣으시면 되는 것이고, 이 둘 중에 큰 금액이, 자, 한쪽에다 적어보면은 340, 416, 665인데 이 금액이 둘 중에 큰 금액이 나중에 나오셔가지고 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요 자리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나오기에는 부담되기 때문에 안 나온다. 하나 나오면 저 짝은 잘 안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단 위쪽에 보시면은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의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총 급여액을 끌어와가지고 현재 설정률이 100분의 5인지라 한도를 계산했으나 이거 별 의미가 없다. 어차피 둘 중에 여기 앞에서 작성한 거 3번하고 13번 중에 둘 중에 작은 금액인데 어차피 우리는 하나도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항상 여기 금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부상 기초 잔액 가서 잔액조에 하셔서 295번을 찍어보시면은 이렇게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기초 넣어주시겠고, 단기 증가 부분은 15번 회사 계상액에다 넣어주시는 거겠고, 3천만 원이 지금 퇴직금 지급 금액인데 여기 3천이 보인다고 여기다 다 쓰면 안 된다. 오셔가지고 꼭 원장조회 하셔가지고 295번 그래서 퇴직금 지급됐던 내역을 톡톡 찍으셔가지고 반드시 보통예금으로나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써야 되지, 무조건 여기 3천 있다고 여기 3천이 다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지급된 금액만 써주시고요. 이렇게 쓰시면은 모든 서식이 끝나서 합계 등록을 통해서 앞전에 임원 규정 초과 상여금 먼저 정리해가지고 걔네들 송금 인정 못 해준다. 그리고 소득처분은 상여로다가 처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퇴직급여 한도, 이렇게 충당금 한도 초과된 부분 회사에서 이제 계상해가지고 모아놓은 거는 하나도 비용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되는 것이고, 그런 항목들 중에서도 정기에도 그렇게 잡아놓은 1,500이 있다면 그 중에 이제 이번에 실제로 지급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송금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있다면 그거는 유보 감소로 처리해서 없애준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입니다. 됐을까요? 네. 네, 그러면 닫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제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 자, 요거 가볼게요. 요번 문제는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게 나왔는데요. 여기도 외화자산 해가지고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첫 번째 이제 자산 항목하고 부채 항목이 있는데 얘네들 중에 무조건 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아닌 것들도 있어요. 입력하면 안 되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쭉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모의고사 3회, 뭐 47회, 42회가 있었는데 선급금이나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얘처럼 누구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장기 차입금 뭐 이런 애들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외화하고 관련해서 선수나 선급 이런 것들은 안 넣으시면 되겠고, 외화 종류는 지금 보시다시피 US 달러예요. 달러. 그래서 여기다 직접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문자로 해가지고 US 달러까지 넣으시고요. 외화 금액이 얼마냐면 외상 매출금 지금 2,000달러. 2,000달러 외상 매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쓰시면 돼요. 2,000달러. 그랬을 때 처음에 발생 환율은 1,200원씩 갔어요. 1,200원씩.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시험 문제에서 맨날 뭘로 나오느냐면 매매 기준율로 평가라고 나오거든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보시면은 매매 기준율. 자,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를 자, 이거를 1,500으로 이렇게 바로 쓰시는데 다시 한번요. 우리 회사에서 사실은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 숫자 하나가 또 나오거든. 숫자 하나가 더 나와.
예, 네. 숫자 하나가 더 나오는 건데 이번 거는 바로 그냥 매매 기준율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말 뜻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12월 31일이 되면 처음에는 1,200원 가던 거가 회계상에서 여기를 뭐 1,300원으로 한번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1,300원으로. 그래서 1,300원으로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실컷 12월 31일 결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지금 원화 금액이 이렇게 지금 24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200원 가던 거가 이렇게 100원만큼 환율이 올라가고 1,300원 가니까 20만 원만큼 우리는 회사에서 즉 여기다가 회계 쪽이라고 써도 되고 회사 쪽이라고 써도 되고 회계라고 그냥 할게요. 회계 쪽에서 20만큼 더 플러스를 한 거죠.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해갖고서는 20만 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해놓는 거냐면 20만 원만큼 외화를 평가해가지고 이익 났습니다 해서 우리는 앞으로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도 100원 올라가지고 20만큼 더 늘어났다라고 입금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회사에서는 이번에 안 잡았대요. 회계 쪽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회사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의 평가 손익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대. 12월 31일 날짜에. 그렇기 때문에 회계 쪽에서는 안 잡은 거예요. 하나도.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도 안 잡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로 해갖고 이걸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니 1,500원으로 여기를 선택을 했다고 하니 이렇게 1,500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1,200원 가던 거가 1,500원 올랐다고 했으니 이렇게 올랐다고 했으니 300원만큼 올랐으니까 평가 손익이 얼마로? 60만 원만큼 우리 세법에서는 60만 원만큼 더 늘어난 걸로 잡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네. 60만큼 외화 평가 이익을 잡겠다는 거죠. 회계 쪽에서는 하나도 안 잡았어 이번에. 그 다음입니다. 또 옆에 외화 부채 쪽으로 오셔가지고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도 외화 종류를 US 달러 또 쓰시고 외화 금액은 6160이네요. 6160. 적용 환율은 이제 처음에 발생 당시 환율을 먼저 쓰시면 되는 거니까 1250원씩 가갖고서는 770만큼 우리 외상 매입금이 있었는데 환율이 올라갔고요. 1,500원으로 올랐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회계 쪽에서는 12월 31일 날 하나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0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면 여기가 1,500원으로 올라버리면서 환율이 올라버리면서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더 갚아야 돼. 250원만큼 올라갔고서는 앉은 자리에서 154만 원 손해가 나버린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154만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만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손해가 나가지고 여기다가 해서 이쪽에다가 외화 평가해서 손실 났다고 처리를 해야 되는 금액이 154만 원 생겼다. 그 얘기인 거죠. 네. 여기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장기 차입금까지 해줘야 돼서 7,000달러 1,350원 가던 거가 환율이 1,500원으로 올라버리는 바람에 앉은 자리에서 105만 원만큼을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 갚아야 되니 송금이 어떻게 보면 송금이 더 늘어난 거지요. 결국 차이나는 금액만큼이. 그래서 여기도 외화 평가해갖고 손실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합계 등록을 가서 정리를 하기 전에 요 갑질을 딱 찍어갖고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 손익 부분은 지금 하나도 하지를 않아가지고 없어요. 여기 숫자 쓰시질 않으셔도 돼요. 평소 같으면은 얘네들 합계를 더해가지고 여기다 우리가 써줘야 돼요. 이거 더해갖고 써줘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199만 원 이렇게 차이 난다고 마이너스 생긴 금액은 결국 얘네들 더한 거죠. 마이너스 지금 보시면 259만 원에서
60만 원 뺀 거예요. 그 차이가 바로 이만큼 난 거란 뜻이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단기 손익금 이 부분은 세법 걷고 단기 손익금액은 이쪽 거고 회사 계산 부분은 회계 쪽 이건데 요거를 가끔 우리가 여기 계산해야 되는데 이번 거는 굳이 하질 않아가지고 금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합계 등록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다 합계로 그냥 평가 손익 금액이 합계로 이렇게 한꺼번에 나왔다 그래갖고 우리가 한꺼번에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입금 잡아야 되는 애들은 이쪽 입금 쪽에다 넣어야 되는 거고요. 이쪽에다가 외화 금방 외화 평가 손익 해서 이 부분은 외상 매출금이었었고요. 외상 매출금 금액은 60만 원이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밑에다가 차이를 써놓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발생하면 유보 발생이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로 예상 매출금 회수가 됐다든가 했을 때는 그때는 반대편으로 유보 감소로 빼줘야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얘네 두 개도 이제 얘네들 두 개도 이제 송금으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외화 평가 손실 해서 외상 매입금 금액은 154만 원이 되겠고 유보 발생이죠. 처음이니까요. 유보 발생. 외화 평가 손실 이번에는 장기 차입금 해갖고 금액은 105만 원 이렇게 넣고 유보 발생 해주시면 끝났어요. 깔끔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왜냐면 여기가 쉽게 나왔어요. 여기 한 칸이 더 들어가야 회계 쪽 거가 나와줘야 지금 그때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계산했다고 하면 처음에 여기다가 회계 쪽 거 계산해야 되니까 회계 쪽 거 먼저 쓰는 거예요. 여기다 예를 들면 뭐 1300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금액 30만 8천 해서 마이너스 30만 8천 뭐 이렇게 써주시는 거 그것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항상 이걸로 바꿔놔야 돼요. 매매 기준율로 바꿔놓으신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급 비용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급 비용. 이 서식도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전기 거 자료가 먼저 이렇게 나왔어요. 전기 거가 나왔는데 항상 이 부분 273만 원이 자, 전기분 자본금과 적립금을 명세서 확인해가지고 보시는데 자, 우리가 12월 31일자가 되면은 12월 31일자가 되면 자, 뭘 하시느냐면 보험료 같은 거 우리가 처음에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예요. 적당한 날짜 시점에 2021년도 1월 1일 시점에 차변에 뭐 보험료 해갖고 금액을 썼어요.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 보험료가 자,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 중간에 보니까요. 2022년도 6월 30일 것까지를 받았네. 해서 한 500을 받았다. 그냥 일부러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하고 이쪽에는 뭐 보통예금 받은 게 아니고 지급을 했겠죠. 이렇게 보통예금에서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2월 31일 날짜에 2021년도 12월 31일 날짜에 이 중에 지금 성급 비용이 얼마 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좀 헷갈리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도 이렇게 그냥 쓰고 여기도 이렇게 쓸게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10월 1일 날짜에 그냥 1년 걸로 할게. 이걸로 따라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1년분 보험료를 만약에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차변에 보험료, 보통예금 이렇게 해놨다가 12월 31일 날짜에 이번 연도 보험료는 10월달, 12월달, 12월달 3개월 거니까 3개월이니까 300만 원만 보험료라고 잡아야 되겠고 나머지 보험료 900만 원에 대해서는 대변 쪽으로 빼서 없애야 되죠. 네. 그렇게 하고 이게 그 지금 성급 비용 해갖고 이렇게 지금 잡아 정리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건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공교롭게도 아직 책이 바뀌질 않아가지고요. 2022년도가 아니고 2021년도 오늘이 12월 31일인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자, 오늘은 2021년도 12월 31일인데 여기 들어있던 이 273만 원이
성급 비용으로 해갖고 이렇게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에 금액을 저걸로 잠깐 바꿔볼게요. 2021년도 책 기준으로 가자 그러면은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잡았대요. 자, 2, 7, 3 이렇게 잡았는데 전기 이렇게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오늘은 바야흐로 2021년도 12월 31일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 2021년도 12월 31일 거 이 중에 성급으로 지난번에 잡아놓은 것 중에 자 얼마만큼을 이번 연도 보험료로 지금 잡아야 되는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보니까 273만 원 이 중에 이게 이번 연도 2021년 거다고 한다면 다 갖다가 비용 잡으면 좋겠지만 가만 보니까요. 이게 지금 1월 1일부터 2022년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치예요. 그래서 전체 총 일수가 546일이래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해당하는 것은 1년 거니까 365라고 해가지고 곱하기 여기다가 365 546, 즉 546 중에 365일 것만 계산을 해가지고 이번 연도 보험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아시겠죠? 네. 네. 이게 지금 1년 6개월치라서 이 중에서 보통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냥 이거 작년에 우리가 지금 성급 비용 이렇게 잡아놓은 거 올해 다 이번 연도 비용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273만 원 바로 합계 등록에 가가지고 273만 원 송금으로 처리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번 연도 비용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273만 원 곱하기 365 나누기 546 해서 봤더니 182만 5천 원 값만 이번 연도 비용으로 잡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네. 2번 이거 잊지 말고 바로 이제 합계 등록 누르셔가지고 그쵸? 여기 오셔서 요 금액에 대해서 송금으로 잡으셔야 되니까 송금 쪽으로 오셔갖고 여기다 쓰시면 되겠네요. 전기분, 보험료, 선급비용 해갖고 금액은 182만 5천 원. 지난번에는 유보 발생으로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보 감소로 해가지고 없애지는 거지. 없어져요. 그쵸? 아직도 그래도 아직 남았어요. 273만 원 중에서 182만 5천 원 처리해갖고 나중에 이제 이거 유보 이렇게 작성해놓고 우리가 저장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도 하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이 뒤쪽에 보시면은 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라고 해서 을지서식 해서 을지서식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상단에 불러오기 찍으시면은 방금 우리가 유보로 작성했던 애들이 여기 싹 오거든요.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고 그 중에 전기분 성급 비용 해가지고 금액이 지금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까지 하라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는 지나갈 거고요. 자, 여기는 됐는데 전기분은 됐는데 요거를 좀 해보라는 거죠. 전기분하고 이번 단기 것도 성급비용 정리를 해야 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임차료 이거 하나 하고 보험료 쪽 있죠. 그거 521번 보험료 쪽하고 두 건에 대해서도 성급 비용이 있으면은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장해 주시고 오셔서 여기 성급 비용 명세서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세 가지 경우 이렇게 미경과 이자, 성급 보험료, 성급 임차료 지금은 두 개 다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등록을 안 하시는 거지만 만약에 새로운 게 있다면 상단에 구분 등록이라고 하는 걸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또 새로운 걸 요구를 하게 되면 여기 등록하시면 돼요. 등록을 하시고 오셔야 여기 4번이 뜬다고요. 지금은 임차료하고 보험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등록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여기 임차료를 먼저 하겠다고 성급 임차료를 지금 떴는데 요거 할 때는 반드시 뭐부터 확인하는 거냐면은 오셔서 원점 조회를 먼저 하셔야지요. 자료를 확인해야 되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임차료 코드가 819번이었죠. 그래서 쭉 내려가고 보시면은 요게 이번 연도 거니까 뭐 이런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맨 마지막 끝에쯤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한 건이 있어요. 12월 22일 거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느냐면 12월 22일 거 잘 보시면 여기 조금 늘려갖고 이렇게 보시면요. 사무실 임차료 2021년도 12월 20일부터 2022년도 12월 19일 것까지의 임차료 1년 거를 600만 원 받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메모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사무실 임차료 2021년도 기간이랑 이런 것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금액이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날짜 조심하시고요. 금액 600만큼 있다고 메모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거 할 때 볼 때 뭐까지 보느냐면 12월 31일 날짜에 혹시라도 우리 회사에서 요 성급으로 미리 잡은 거 혹시 있나 하고 한번 보는데 자, 잡은 거는 특별히 잡은 거는 보이지 않나요? 지금 가서 보시면 여기 있구나. 성급 임차료가 있었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550을 잡은 사실이 있었네. 그래서 성급 비용으로 550 잡은 게 있다. 라고 메모까지 딱 해주시면 더 좋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오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적요 쓰실 때 사무실 임차료 이렇게 써주시고 거래처 있으면 쓰고요. 없으면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까 거래처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날짜는 2021년도 12월 20일. 우리 빌딩. 아까 있었어요, 거래처? 네, 우리 빌딩. 아, 그랬었어요. 우리 빌딩 있었어요? 그럼 우리 빌딩 있었으면은 체크하시고 2021년도 12월 20일, 2022년도 12월 19일 쓰고 금액은 600을 쓰시고 회사에서는 아까 550을 계산했기 때문에 현재 이만큼만 세무 조정 대상 금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이만큼은 이제 송금을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우리 임차료로 이미 비용 다 잡았는데 그 중에 이만큼은 자 이번에 세무 조정 대상 금액이 된다는 거고 똑같아요. 여기도 그냥 보험료니까 중요한 거는 521번 보험료로 521번 제자 붙은 보험료로 해서 날짜를 확인해 보시는데 여기 공장 화재 보험료 해가지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장 화재 2021년도 9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도 9월 1일까지고 대한 화재 보험이고 265만 4천 원이고 메모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중간에 혹시 이거하고 관련해 갖고 성급으로 잡은 거 있나 봤더니 없어요. 이번에는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12월 31일 거 마감하는 과정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회사에서 잡은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오셔갖고 공장 화재 보험료 그 다음에 대한 거래처 아이고 자 보험료 두 번 톡톡 해갖고 대한 없으면 그냥 타자 찍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날짜는 2021년도 0902 2022년도 0901 2654 더하기 회사에서는 하나도 계산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뜨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왔으면은 옆에 합계 등록 누르셔가지고 앞에서 전기분 거는 이미 반영해갖고 잘 들어와 있고 이네 두 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다 비용 잡았는데 비용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쪽에다가 성금 불산입 쪽에다가 넣으시면 되겠네요. 하나는 사무실 임차료 거 해서 성급 비용 금액은 302739 유보 발생으로 잡으시는 거죠. 다음에는 반드시 유보 감소를 해서 빼줄 것이고 이쪽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공장 화재 보험료 성급 비용 잡으실 거고 1774180 넣으시고 여기도 유보 발생 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끝난 거죠. 잘 나와요 이 문제도. 근데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는데
이런 메모하실 때 날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하고 혹시 우리 회사에서 잡은 게 있으면 그거 빼주시고 나머지 차액만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 벌써 이것도 끝났죠? 네. 자, 어렵지 않죠? 네.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가기 전에 이렇게 선급 비용 아까 금방 했던 거 이렇게 구분 등록 눌러서 선급 수수료 같은 것도 가끔 나오니까 만약에 없으면 등록하셔야지 나온다는 거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전기분 보험료 이러한 것들은 송금으로 산입해서 유보 감소락 한다는 거 금방 간단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무관. 자, 이 14번 업무 무관을 할 건데 이때 업무하고 관련이 없어요. 지금 보면 업무하고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비용 잡지요. 그렇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이제 토지 같은 것도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토지도 포함해가지고 혹 또 업무와 관련 없는 동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입하는 게 있었으면 넣어줘야 되고요. 가지급금 이거는 이미 앞쪽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 자료 다 넣은 거 있어요. 그런 거 불러오시기만 하면 되고요. 우리가 새로 여기서 넣어주시지는 않아. 불러오시면 되고 이렇게 업무와 관련 없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 이런 거 동산이나 부동산 구입할 때 외지에서 이제 외부에서 돈 빌려왔잖아요. 그러면 돈 빌려오면은 이자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업무와 관련 없는 것에 대해서 이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불산입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걸 정리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셔서. 어려운 서식은 아니죠. 이런 것들도. 자, 오셔서 업무무관 지급이자. 자, 들어오신 다음에 이해만 조금 해주시면은 일단 부동산입니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날짜는 2011년도부터 지금 이거를 비업무용으로 취득했다고 하니 지금은 2021년도니까 0101로 가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기부터 이미 있었던 거니까요. 그러면서 금액은 지금 8,000 이렇게 딱 써주시면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무와 관련 없는 거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고 혹시 또 이 내용 가운데 뭐가 있을 수 있느냐면은 업무 무관한 동산이 있을 수 있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48회 같은 걸 보시면요. 1천만 원 이하의 미술품을 취득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회사 사무실이나 복도에 전시를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업무와 무관한 지급이자 계산할 때는 넣지를 않아요. 여기다 자료를 넣으시면 안 돼요. 48의 기출을 보시면은 1,000만 원 안 되는 미술품 여기 업무 무관으로 해갖고 나온 게 있어요. 그때는 여기다가 넣지 않는다는 거. 1,000만 원 초과된 것들은 그건 넣어가지고 이 업무 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쓰시는 거지만은 1,000만 원 이하짜리 미술품은 안 넣어야 된다는 거 그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과 관련해서 발생한 이런 비용들 이거 세금과 공과로 잡은 바가 있어도 이것도 당연히 업무 무관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있으면 조정을 하셔야겠죠. 업계 등록에서 여기 집어넣을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없으니까 동산 지나오시고요. 가지급금, 가수금 등은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라고 했으면은 그냥 불러오기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새로 불러오기. 그럼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불러지는 거고 없으면 없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 뭐 다른 것들은 없으니까 이 두 가지만 넣으시면 되겠네요. 부동산하고 가지급금하고 그렇게 하고 갑질을 딱 찍어주세요. 그래서 갑질을 찍어 보시면은 자, 얘네들 업무와 관련 없는 이런 자산 같은 거 구입하는 데 있어서 돈을 외부에서 빌려가지고 이자를 7%짜리 주고요. 그 이자가 560이나 지급이 됐다는 거죠. 그랬는데 만약에 이 지급 이자 중에 560 중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가 있었으면은 얼마 있다고 써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네. 조만간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언급이 하나도 없죠. 네. 그러면 네. 그냥 오셔서 마음 편하게 여기다가 또 6%짜리 이자 620을 줬고요. 이렇게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이자 지급된 게 1180만 원이 이자가 지급이 됐는데요. 그러면 상당 이쪽으로 1180만 원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 이 지급 이자, 자, 업무 무관 동산 혹은 뭐 가지급 이러한 것들 가지급을 하려면은 돈을 어디서 땅 파갖고 돈 나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대출을 받았든 어쨌든 이런 가지급을 했다든가 이런 자료로 이런 데로 쓰였을 건데 쭉 계산해갖고 봤더니요. 이 중에 이런 것하고 관련해가지고 이만큼은 송금 인정을 못 해주겠다는 거죠. 지급이자 중에 1180 중에 630만 7,636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자다라고 해서 합계 등록 누르셔가지고 요거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송금 불산입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해서 여기다 써볼게요.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었으니까 무관 지급이자 6307, 636 됐죠? 그렇게 하고 얘네들도 이미 이자 지급이 돼갖고 나가긴 했으니까 기타 사회 유출인 거죠. 이미 기타 사회 유출로 나가버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금 88만 원 있었죠? 네네. 이 88만 원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업무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송금 불산임. 그래서 여기 세금과 공가로 처리가 이미 됐겠지만 세금과 공가로 처리된 재산세 이 부분도 자 여기 88만 원도 이미 밖으로 나가버린 것들은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났어요. 자 간단하게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법인세. 요것도 지금 소득금액 조정금액 이미 우리가 작성을 해주셨잖아요.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요 방금 입금 잡고 뭐 송금 잡고 했던 내용들이 요 법인세 과세표준 요쪽에 오시면은 굳이 새로 불러오게 하지 않아도 더할 거 더해주고 뺄 거 빼져가지고 자료가 반영이 돼 있고요. 뭐 이렇게 불러오게 안 하셔도 이미 다 돼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해가지고 입금이 한참 많네. 4억이나 더 입금 잡아가지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이만큼이나 나왔는데 그 중에 2억이 넘다 보니 9억이나 되다 보니 세율은 20% 계산해갖고 산출세액이 1억 6,400 이렇게나 지금 나왔는데 그 중에 연구하고 인력개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17번하고 19번 중에 어디다 넣어야 되지요? 19번. 그쵸, 19번. 해서 이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부분은 1200 이쪽에다 넣어서 세액공제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잠시 후에 기부금 쪽에서 나올 건데 기부금도 한도가 초과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가 써줘야 되겠죠. 기부금 한도 초과 자리에다가 해서 자, 원래는 이것도 나중에 불러오기 지금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가야 돼. 앞쪽에서 작성하신 게 있으면. 근데 지금은 쓰라고 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자,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납세금 중에는 중간 예납, 법인세 중간 예납 8월 달에 한번 하는 거 하고 이자 수익 발생할 때 원천 납부했던 거 하고 두 가지는 회계 쪽에 합계잔액 시산표 열어가지고 12월 31일자 136번 선납세금 찍으셔서 이렇게 중간 예납 금액이랑 한쪽에다가 35900 빠바방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선납 이자 소득 세금 부분은 28만원 그래서 28만원 지방소득 부분은 안 쓰셔도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메모하셔가지고 오셔서 각각 자리에다가 35900 이만큼 지난번 냈고 원천 해서 바로 선납세금이 원천이니까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분납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2천이 훨씬 넘어서
이제 이럴 때는 반절, 현금, 납부에다 찍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끝났어요. 간단하게 끝났죠? 네. 자, 이제 사회 쪽으로 가볼게요. 네. 자, 회사 코드를 바꿔주시겠습니다. 자, 대진법인이고요. 대진법인. 쭉 자료 중에 보니까 1번에서는 수익금액 조정명세서가 나왔습니다. 결산서상 수익금액은 손익계산서의 매출 계정으로 조회를 해가지고 자료를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한번 가서 넣어볼게요. 자, 법인조정 쪽에 오셔가지고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들어와서 매출 그리고 과목은 2번 톡톡 찍어주셔서 여기는 400번대 코드들을 넣으시는 거니까요. 첫 번째가 상품 매출이 있었네요. 상품 매출 빠바바방 오시고요. 두 번째 또 매출 찍으셔서 제품 매출 찍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 지금 이자 수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넣는다 안 넣는다? 넣어요 안 넣어요 여기다가? 안 넣어요. 안 넣어요. 그쵸 안 넣죠. 그리고 잡이익을 잘 보시면은 잡이익 중에 부산물 매각 수입이 있고요. 이거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이라고 돼 있으면은 잡이익을 여기다가 이제 넣으실 수가 있겠죠. 영업의 수익 쪽에 잡이익 해갖고 넣으시는데 사실 이 금액이 전부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꼭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원장 조회를 누르셔가지고 여기다가 잡이익 930번 눌러주셔갖고 와서 보시면은 부산물 매각으로 해갖고 금액이 얼마 있더라? 500이 있죠. 그래서 이 500만 원만 반영을 시켜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00만 원만 반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셔서 요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상에 나와 있는 것들 넣었고 그 다음에 내용 중에 상품 매출에는 상품권 발행 금액이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상품권에 대해서는 요 회수가 돼야 되죠. 상품권이 회수가 돼야 수익으로 인식시키지요. 네. 그러니까 회계 쪽에서는 상품 매출 부분에 그냥 상품권 발행한 것까지 다 잡아가지고 1200이 잡혀 있어. 이 속에 지금 1200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빼야 된다는 소린 거죠. 빼야 돼. 1200은 세법상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수익으로 인식을 시키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기타 수익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반영을 시키셔야 돼서 물음표 누르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써주시는 거죠. 여기다가 뭐 상품권 매출 쓰시고 얘는 지금 수익 금액에서 1200을 빼야 된다 라고 마이너스 처리를 해주셔야지 되죠. 이렇게 써주셔야 이걸 써주셔야 우리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빠져나왔죠. 그랬을 때 요 법인조정 쪽에 조정 후 수익금액 칸에 가보시면은 일괄 작성 부분에 찍어보시면 여기 추가가 돼요. 이렇게 33번이 앞에서 찍고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오셔갖고 지금 현재는 빼야 되니까요. 여기서 쓰고 왔다고 1200이 빠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1200을 차감에다가 1200을 빼주셔가지고 이만큼이 빠지도록 조정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다른 것들이 더 있었으면 더 넣어야 하는 건데 간단하게 이것밖에 없어서 상품권 발행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매출로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품권 매출 수익금액에서 빼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가 차감에다 써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건 끝났어요. 벌써. 자, 그래서 조정 후 수익금액 쪽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 금액은 결국은 접대비 한도 계산하는 대로 쓰이는 것이었고요.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고 특별한 조정은 없죠. 수익금액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나왔는데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서식은 조정 후 수익금액 서식은
이 뒤쪽 2번에 보시면 부가가치세를 1년에 4번 법인은 신고를 했을 건데 그 금액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금방 했던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위쪽하고 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하고 자 맞춰봐갖고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가 왜 나는지를 작성하는 서식인데 상단에 네. 세로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세로 불러오기를 찍어보시면은 방금 작성했던 금액 118 423000 하고 여기하고 175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항상 누가 더 금액이 크다? 위쪽이 커요? 아래쪽이 커요? 아래쪽. 그쵸, 아래쪽이 크지요, 부가가치세가. 그래서 여기 이제 찍을 때 번호 보고 333000 찍고요. 자, 금액은요, 333000 찍었는데, 상단에 수입조에 눌러가지고, 제조업이니까 제품 매출인가 뭐죠? 네, 그렇네요. 확인 한번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오셔가지고 여기는 513931 기준경비율 코드 넣고 자, 또 수입조에 눌러갖고 상품이겠죠? 상품도 넣고 자,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손을 보셔야 될 게 첫 번째 손 보셔야 될 거가 이 제품 매출 중에는 영세율 적용분이 들어가 있고요. 영세율 적용 즉 해외 수출분이 들어가 있고 방금 위쪽에서 작성했던 것도 들어가 있어갖고 이건 상품 매출이니까 상품 매출에 조정하면 되는데 자비익 부분에 요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500만 원 있었잖아요. 500만 원 여기다 더해줘야 돼. 500만 원 더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영세율 밑에 보시면 영세율 금액 이거죠. 네. 그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해야 돼가지고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었겠네요. 여기가 34 50 843 000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지금 500이 더해져야 되니까 5가 더해지면 3450이 된다 그 얘기죠. 3450 843으로 일단 500 더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또 계산기를 조금 써야 되겠네요. 왜냐면 국내 3450843000에서 빼기 금액이 212000 해서 영세분 그거 네. 빼가지고 어머 미쳤다 클리어를 눌러버렸네 3450 83 약기운이 또 떨어질 때 되면 이러더라고 또 자 시간상으로 자 해서 빼가지고 네. 자 보면은 323 3238 843 000 자 해가지고 와서 여기다 고쳐야 될 것 같아요. 3238 843 이렇게 쓰시고 여기 0 쓰셔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1200 부분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1200 아까 이거는 반영돼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셔도 되겠죠. 잘 반영됐네요. 그래서 6118, 1750. 자, 맞아요. 이것만 손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괄 작성 누르셔서, 이 차이 나는 1750의 차이가 뭐냐 봤더니 밑에 유형자산 매각 금액이 부가가치세는 반영이 돼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400. 항상 기준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400으로 써주시고 거기에 반영이 돼 있더라. 신고서에 400이 반영이 돼 있더라. 사업상 증여액도 어디 갔어요? 위에 150만큼이 있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상품권 매출도 여기 1200이 반영이 돼 있더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돼가지고 1750하고 맞춰주시면은 아이고 선택 눌러야 돼요. 선택 눌러야지 종료 누르면 사라져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죠? 네. 오케이. 저장 한번 해주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퇴직연금, 부담금 가볼게요.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상에서 이미 이렇게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이 자료를 가지고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작성이 미리 돼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시험 문제 낼라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1년 이상 근속 한 사원들은 이쪽으로 자료가 옮겨지는 거고 1년이 안 되는 애들은 이쪽에 지금 있지요. 얘네들은 1년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니까 1년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 되는 애들하고 안 되는 애들하고 해서 요 금액이 상단 위쪽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 아까 금방 했던 거니까 올라가서 5% 계산하고 이거는 볼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아까 했으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잔액조에 찍어가지고 295 찍어서 기초 4,800이 여기 4,800 들어왔죠. 네. 그 다음에 단기 증가 부분이 3, 4, 5, 6, 20, 424가 여기 들어왔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 1,000만 원 부분이 여기 들어왔는데 요거는 정기 유보사항인 거고 1,000만 원 부분이 우리가 원장을 조회했을 때 295 눌러서 이 1,000만 원이 두 번 톡톡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대변 쪽에 1,000만 원이 나간 거 그랬을 때 여기다 1,000만 원 쓴다라고 했죠. 그렇게 해갖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세무 조정은 이미 합계 등록 부분에서 예,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여기 보시면 퇴직급여 뭐 충당부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시험 출제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 못 받으니까 여기다 다 해놓은 거죠. 이렇게. 자,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니까 이제 이건 돼 있는 거고 우리는 다만 이 밑에 있던 이 숫자만 확인해 주시고요. 오셔서 여기로 가는 거죠. 퇴직연금 부담금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응?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상단에 여기도 이 잔액조회를 찍으셔서 198번이지요. 198번이 뭐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코드 번호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건 좀 메모를 해야 돼요. 네. 왜냐면 복잡해갖고 기초, 증가, 감소. 네. 그래서 기초는 2,000이고요. 네. 증가 부분은 4,200. 감소는 200. 자, 이렇게 썼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칸 채우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초 퇴직연금 예치금이 2,000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2,000.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기중 퇴직연금 수령비 해약은 감소 부분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고 증가 부분이 이번에 납입한 거거든요. 연금 든 거가 4,200 들었다고 쓰시면 되고요. 6,000은 이렇게 6,000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시면은 기초 여기 지금 퇴직연금 여기 신고 조정 송금 산입액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이렇게 힌트를 주면 이거 보고 쓰시면 돼요. 기초니까 정기말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이 2,000이 있었다. 그러면 저거 보시고 2,000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여기 15번은 없으니까 안 쓴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수령 해약 이거 방금 200만큼을 여기다 또 써주시면 되는 거고 이건 몇 번 숙달을 시켜야 돼갖고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 다 보고 이거 조사한 거 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요 자리에 왔는데 여기서 이 4번 있죠. 4번 이 금액 계산은 이 금액 계산하는 거가 핵심 포인트예요. 이 서식 작성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서식을 작성하실 때는 요거죠. 요거. 요 부분인데 쉽게 계산하시면 돼요. 쉽게. 멋이고 쉽게 해야 머리에 남는 거지. 어렵게 하면 안 남아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말 그대로예요. 여기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에요.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에요. 그거 어디 가서 구하느냐. 방금 퇴직금 조정명세서 여기 있죠? 네. 여기를 보시면 이 충당금 기초에 부인됐던 금액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기초 충당금 부인됐던 거 이거 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계상한 거 이거 부인됐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요, 일단. 이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금액을 한쪽에다가 메모를 하시면은 충당금 부인된 금액을 지금 거기다 쓰셔야 돼갖고 기초 거 하고 단기에 부인됐던 거 금액하고 이 두 가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빼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초 지금. 정기 자본금과 적립금 이게 바로 기초거든요. 이게 기말 퇴충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바로 기초 2,000이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한 금액이 바로 회사에 설정한 금액이 바로 요거고
그리고 실제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 지급된 거 있죠? 네. 이걸 빼줘야 돼. 이거는 지금 부인된 건데 이거는 실제 퇴직급여 충당금 지금 그거 어디서 찾느냐면 제가 지금 하나 이렇게 미리 지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차변 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 쪽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이렇게 처리된 게 있다면 그거는 확실하게 요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사용한 거라고 보고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셨잖아요. 상단에 원장 조회를 하셔가지고 198번을 딱 찍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퇴직금 지급됐다고 200만 원 있죠? 예, 네. 200만 원. 이건 지금 연금 불입한 거고 밑에 네. 와서 네. 두 번 톡톡 찍어 보시면은 네. 그 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있죠? 네. 근데 이 1000만 원하고 이렇게 밑에 뭐 1000만 원 우리 200짜리니까 이걸 봐야 된다. 밑에 보시는데 차변에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돼 있는 거 있어요? 차변에? 아니요. 없어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해갖고 지급된 거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번에는 늘 게 없는 거예요. 여기 0이에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 이게 뭐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인된 거를 여기다 써주시는 건데, 예, 부인된 걸 써주시는 건데, 그 부분에는 기초 부인됐던 거하고 이번에 설정한 거 이게 두 개 다 부인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만약에 부인 안 되는 게 있다면 차변 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된 게 있으면 그거는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빼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0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365,620,424가 되는 거죠. 왜 365인지 아시죠? 네네.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계 등록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사내에다가 사내가 아니죠. 사외죠. 연금이니까 밖에다가 이렇게 예치한 이 4,200만 원에 대해서는 뭐 받으실 수 있다? 송금 인정. 송금. 그래서 여기다가 퇴직연금 불이백, 예, 금액 4,200에 대해서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또 빼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처리해놨다가 자, 실제로 여기 2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요거 200만 원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4,200 유보 발생으로 처리했으면 언젠가는 감소로 해갖고 없애줘야 되죠. 네네. 근데 그 200 여기 지금 나간 200만 원 있는데 그거 아까 원장 조회하셔갖고 보시면은 원장 조회하셔서 보시면 198번 해서 이렇게 200만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변 쪽에 나간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나간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나간 거 200 있으면은 이때는 이제 감소로 처리해서 없애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합계 등록 부분에서 반대편에다가 200만큼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셔가지고 퇴직연금 지급된 거 200만큼에 대해서는 유보 감소로 해서 처리까지 해줘야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4,200하고 여기 지급된 부분에 요거를 마이너스 처리해주는 것까지 하면은 끝난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자, 요거 두 가지 앞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잘 연결해서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